안녕하세요. 12월 15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배당 투자는 등신 투자이고요. 예외적으로 배당 투자가 가능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요즘에 흐르는 핫 이슈 아닙니까? 배당 투자가. 원래는 그 12월 28일이 12월 결산법인 배당 낙일 될 것 같죠?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앞으로 주가도 오를 가능성 높은 주식에 사라. 그러면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생긴다. 이렇게 배당 투자 권하는 기사들이 넘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예?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소리인데 저는 이런 소리 전부 다 기저귀 차고 손가락 빠는 그런 헛소리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우리 누구나 기저귀 차고 손가락 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헛소리죠.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 배당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유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사주를 제외하면 말이죠. 하이닉스 유통 주식수 대략 6.8억 주입니다. 6.8억 주. 이거 대략 한 반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한 20%는 SK텔레콤이 가지고 있고요. 10%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뭐 주당 한 1,000원 정도 배당한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회사는 나중에 결산 다 하고 나서 배당금으로 대략 6,800억 원 현금 지출하게 됩니다. 현금 배당할 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현금 딱 회사를 떠나면은 제일 먼저 누가 가져갑니까? 정부가 1,047억 정도, 1,047억 2천만 원 정도 먼저 챙겨갑니다. 배당 소득세 아닙니까? 15.4%. 그래서 이 쪼막순 주주들은 회사는 1,000원을 주는데 배당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주당 846원을 받게 되고요. 대략 한 5달 지나서 받게 되죠. 나중에 뭐 한참 잊어버려야 됩니다. 결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말이죠. 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교과서에 늘 나오는 말이죠. 이런 말을 안 하면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의 모든 조건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때는 이런 다른 조건이 다 변한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반영해서 각자가 알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28일 날 하이닉스를 사면은 배당을 받게 되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배당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4월 하순 지나서 어느 날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29일에는 올해 이익에 대한 배당받을 그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 전일 종가에서 1,000원 정도 대략 1,000원 정도 하락한 값을 기준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배당 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래서 28일 사는 사람과 28일 안 사고 즉 배당을 안 받고 29일 날 배당 없는 주식을 1,000원 싸게 사는 사람을 딱 비교를 하면 말이죠. 다른 조건은 동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세금도 없는 배당금을 29일 날 바로 받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살핀 건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좀 복잡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론 배당락을 계산하는 모형에 따라서 실제 배당금 지급받을 때까지 뭐 이자도 고려할 수 있게 다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산수보다는 이런 간단하고 단순한 산수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배당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언제나 이렇다고 봅니다. 예외로 말이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 이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당락 주가가 바로 배당부 주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예외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당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주식이 없다면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건은 향후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 도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박이라는 게 아웃풋이 불확실할 때 거기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그 도박성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거.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는요, 너무 교과서적인 것이고 생초보적인 것이죠. 이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당의 본질은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는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상법상 대주주, 이런 사람들은 지배주주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대주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당 주는 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떼이니까. 근데 또 다른 대주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쪼막순 주주인데 무늬만 대주주입니다. 굳이 말한다면은 상법상은 그냥 쪼막순 주주고요. 세법상 대주주입니다. 세법상 대주주. 한마디로 세금 호구들입니다. 원래는 쪼막순입니다. 근데 이 정부라는 이름의 이 도적대들이 세금 강탈의 표적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강탈할 때만 대주주라고 그렇게 덤태기를 씌워주는 거죠. 대주주니까 세금 좀 많이 내라는 겁니다. 대주주 이름 하나 갖다 붙여놓고. 그 기준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푼돈이지 그게 대주주입니까? 이걸 3억 원으로 내려갖고 세금을 왕창 더 뜯어가려다가 지금 조세 제한에 부딪혀서 결국 철회하고요. 예년처럼 10억 원 유지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을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해서 올떨결에지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호구가 될 쪼막손 대주주가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빨리 비싸게 팔아치우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조금 팔면은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면은 그러면 절세가 된다고요. 절세.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뺏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뺏기질 않아야죠. 뺏기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이건 탈세하는 건 아니죠. 절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재수 없이 말이죠. 재수 없이 배당금 푼돈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자꾸 이렇게 받게 되면은 재수 없이 이게 모여갖고 2천만 원 넘어버리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덫에 딱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금 기본적으로 더 강탈당하겠죠. 세금 그 납부하는 과정도 짜증나고 피곤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강화된 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12월 달에 진짜 할 일입니다. 배당 투자 이런 거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쪼막손 대주주 이 세금 호구들이죠. 이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치울 기회만 엿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 투자 한답시고 주식 사주는 사람한테는 고맙죠. 호구쟁. 걔들은 이제 세금 호구라고. 고맙죠. 너는 천사야 천사. 왜? 내가 낼 세금 네가 대신 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한답시고 주식 살 사람 많아지면은 이 쪼막손 대주주들은 속으로 엄청 좋아하겠죠. 지금 비싸게 팔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낼 세금 대신 내줄 호구가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이 배당 소득세는요. 내가 내든 나한테서 세금 사는 사람이 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받는 돈은 회사가 지불하는 배당 총액의 15.4%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쪼막손 대주주들이 세테크를 잘 하면은 그 양도세나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거 통해서 더 강탈할 수 있는 그 세금 절약하니까 그만큼 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배당 투자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요.
예외적으로 내가 검토하는 주식이 배당락 이후 바로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이걸 검토를 해서 만약 그렇게 판단된다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사는 것이 유리하죠. 뭐 적절하게 알아서.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투자 행위이지 이걸 배당 투자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덩신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갈리겠죠. 지금도 곧 3천 넘을 거다. 연말에 3천 넘을 거다. 가령 하이닉스 15만 원 넘길 거다. 이런 견해가 많잖아요. 지금도 팽팽합니다. 그래서 주가 전망은 언제나 이렇게 갈립니다. 갈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과연 1월에 소위 말하는 제뉴어리 이펙트 1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 제가 영상을 몇 건 요즘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저는 내릴 거로 봤습니다. 조정 받을 걸로 역사적 고점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저도 그런 말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죠.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면 쪽팔리고 지금은 좀 확신이 더 드네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즉 만기 주간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180도 정반대로 지금 변했고 그것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 370.5인가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했고요. 3월물 선물 지수가 364입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도 낮은, 그것도 매우 낮은 백오데이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200 지수 같으면 29일 날 배당락이 되기 때문에 배당락 지수 뚝 떨어집니다. 이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6이 넘어가는데 한 6.5가량이 되는데 이거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칙적으로 같은 값이면 선물 사는 게 유리합니다. 같은 값이면 선물 삽니다. 따라서 선물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선물의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이 플러스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컨탱고라고 해서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백오데이션이 되면은 그것도 아주 깊은 백오데이션 되고 지금도 더 깊어집니다. 그게 차이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향후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지 이제 쭉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석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에서 몇 개 쭉 올라온 거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백오데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됩니다. 종목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야지 현물 지수가 낮아지니까 정상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거래를 하게 되면 말이죠. 재정거래가 발생하죠.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재정거래라는 이런 경우에는 비싼 현물은 팔아버리고 싼 선물은 사고, 이 재정거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가만 보면 외국인들이 장 중에 선물 매수 행태를 일시 보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정거래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아니면은 지난주 만기 주간에 기본적으로 3월물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정확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추론한다면 재정거래도 그 동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고, 이런 재정거래 이런 것들은 추세적인 거래 행태가 아닙니다. 포지션 거래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직전에 보니까 역시 외국인들 지금 선물 매도 상태라는 거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가만히 보면 말이죠. 현물 주식을 프로그램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팝니다. 매수 세력은 오로지 용감무쌍한 개인들 뿐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즉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되면은, 아니면은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지금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살까요? 힘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매수하려면 매수할 이유가 있어야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다시 사지는 않죠. 매수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없는 이유가 그때 과연 생길까? 예? 의문입니다. 예. 지금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된 거는요. 저는 지금 그냥 뭐 신나게 놀고 있는데 영화나 볼까 하다가 뭐 볼 영화도 없고요.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주식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 처분해버렸으니까 주식은. 그래서 당장 지금 뭐 살 마음도 없고요. 더 사서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시간이 놀다 보면 더 내릴 것 같아서 지금 뭐 노는 게 돈 버는 것 같아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꽃버스는 지금 뭐 신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죠. 오르건 내리건 뭐 저는 올라간다고 보니까 꽃버스 시대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배당 투자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약간 이제 시간이 좀 약간 남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IPO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속이 꽉 찬 정말 좋은 회사는 저는 IPO, 기업 공개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 공개는 어떤 회사들이 하느냐? 속 빈 회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비싼 값에 불특정 다수한테 팔아치우는 과정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정권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많이 쓰죠. 뭐 어떻게 비용 쓰는가? 정권 회사도 끼워주고요, 정권 감독원도 끼워주고요, 이 변호사라는 그 법도리들, 또 회계사라는 이 장부도리들, 장부돌이 제가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남의 회사 장부 정리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활용을 하죠.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상장할 때도 상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고요,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장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금감원 이 무슨 새끼들한테 갑질도 엄청 당해야 하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라면 미쳤다고 저렇게 상장을 합니까? 그래서 상장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과서적으로 말이죠, 신기술을 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상장을 못 한다면 자본 조달해야 될 거 아니냐, 아주 순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정부라는 이 기관, 저는 저 세금 도적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이 도적대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이 정권시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상장 기업한테서 상장 과정에서부터 돈 뜯어가죠. 법인세 뜯어가고, 물론 뭐 상장 안 해도 법인세는 뜯어가지만은 법인 회사한테 말이죠, 법인세 뜯어가고, 또 배당금 주면 배당세 또 뜯어가고,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즉 지금 매도할 때 내는 거 아닙니까? 정권거래소에 엄청 뜯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자꾸 뜯어가면 말이죠, 자본시장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자꾸만 현금 유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금이 시장에 남아서 자꾸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빨뚜껑을 박아갖고 계속 뽑아가면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황금이 급하다고 완전히 거위 배를 갈라버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황금이 더 필요하면 거위 숫자를 늘려야죠. 근데 배를 갈라버리면은 기왕이 어떤 황금도 얻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배당 낙일은 28일이 아니고 29일입니다. 29일이 배당 낙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